네, 안녕하세요. SBS 모바일 24가 고르고 강력히 추천하는 뉴스, 재미와 감동, 때로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은 뉴스들을 모아서 그 속에서 의미를 찾는 픽픽 쓰러지는 뉴스입니다. 자, 오늘 제 옆에는 저희 에디터 중에서 가장 어린 신지수 에디터가 나와 있습니다. 신지수 에디터? 네, 안녕하세요. 신지수 에디터입니다. 네, 저희 모바일 24에서 고른 픽픽 쓰러지는 뉴스는 세상에서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은 아주 재밌는 이야기들을 모았는데요. 오늘 신지수 에디터는 5개의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자, 5개의 뉴스, 주로 어떤 내용들을 모으셨나요? 좀 놀랍거나 충격적이거나 슬프거나 그런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네, 상당히 재미있는 뉴스도 있고 또 안타까운 뉴스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감동적인 뉴스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첫 번째 사연은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실까요? 네. 첫 번째 픽 뉴스 제목은요. 12년 동안 감자칩과 소시지만 시력 청력이 잃게 된 10대입니다. 네, 사연을 간단히 소개해드리자면 이 소년이 현재 19살인데 7살 때부터 감자칩이랑 소시지 그리고 흰 빵만 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예 채소는 입에 대지도 않은 건데 그래서 이 소년의 어머니가 걱정이 돼서 도시락에 과일이나 채소가 들어간 샌드위치를 싸줘도 그냥 그대로 집에 가지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의외인 건 이 소년이 이렇게 늘 기름진 음식만 먹는데도 남들보다 마른 몸매였대요. 그래서 가족들도 이런 식습관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지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살이 찌거나 막 이 몸이 좀 이렇게 다른 친구들보다 비대하거나 이런 문제가 안 생기니까 12년 동안 그냥 놔뒀다는 네. 얘기네요. 그렇구나. 아니, 우리 단군 신화에 100일 동안 쑥과 마늘만 먹어도 그렇게 힘든데 이분은 12년 동안 지금 소세지랑 감자칩만 먹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소세지랑 감자칩만 먹으면 일단은 영양 결핍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다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구체적으로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년이 계속 이런 식습관을 지켜오다가 14살이 되니까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피로감을 느낀 거예요. 청력과 시력도 나빠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제한적 음식 섭취 장애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장애는 특정한 감촉이나 냄새, 맛을 가진 음식을 거부하거나 특정한 온도의 음식만 먹는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검사 결과 소년이 거의 영양실조 수준으로 영양 상태가 아주 엉망이었고 또 충분한 영양소를 공급받지 못하다 보니까 시신경이 심하게 훼손돼서 청력과 시력이 나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음식만 계속 먹다 보니까 그런 음식 외에는 다른 음식을 이제 좀 못 먹게 되는 오히려 그런 현상이 생겼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구나. 아니, 사실 저도 이제 제가 한동안 다이어트를 한다고 그 이른바 황제 다이어트. 그래서 이제 고기만 먹었어요. 고기만 먹으면서 정확히 얘기하면 고기만 먹은 게 아니고 술도 같이 먹긴 했는데 이제 술과 고기만 먹고 그 탄수화물을 안 먹었죠. 네. 그랬더니 이게 아시겠지만 사람이 탄수화물을 안 먹으면 몸에 당이 이제 분해가 돼서 섭취가 돼야 되는데 그게 섭취가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황제 다이어트 3일 만에 다시 하얀 공깃밥을 점심 때 이제 딱 한 그릇을 먹었는데 그걸 먹는 순간 갑자기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느꼈죠. 사람은 먹을 걸 골고루 잘 먹어야 되는구나. 이걸 느꼈는데 이 친구는 어린 친구가 12년 동안 이렇게 한 음식만 소세지와 하나는 아니죠. 소세지와 감자칩을 같이 먹었으니까. 네. 근데 결국에는 이 친구 지금 현재 나이는 19살? 네, 19살이 된 거죠. 현재는 19살. 근데 이제 대학 진학하고 전공하려는 거에도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또 어떤 문제인 거죠? 이 소년의 어머니가 매체를 통해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현재 아들의 시력은 급격히 나빠져서 시각장애로 인정받는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대학에 입학해서 IT, 정보기술을 전공하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보거나 들을 수 없어서 포기했다고 상태를 전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처음엔 저희가 가볍게 시작했는데 이게 결과론적으로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됐고 좀 네. 안타까운 뉴스네요. 저희한테 주는 교훈이면 저희 6살 아들한테도 이제 골고루 음식 잘 먹어라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근데 이 부분은 저는 부모도 책임이 상당히 크다고 봐요. 네. 이 정도면 그 자녀가
안 먹는다고 뭐 그냥 그래 뭐 이제 건강에 크게 이상이 없으니까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이러고 거의 12년 동안 방치를 했다는 건데 사실 안타깝긴 한데 이 소년뿐만 아니고 부모에게도 상당히 큰 책임이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네. 네. 아드님은 편식하세요? 저희 아들은 너무 잘 먹어서 문제입니다. 지금 뭐 이게 거의 안 가리고 먹어가지고 네. 근데 어릴 때 잘 먹으면 나중에 키가 되게 크더라고요. 제가 본 바로. 이게 그게 꼭 그렇지도 않은 게 저도 어릴 때 굉장히 잘 먹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릴 때 되게 큰 편이었는데 키 크시잖아요. 제가 앉은 키가 커가지고 좀 커 보이는데요. 사실 뭐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네, 하여튼 뭐 그냥 보통 평균보다 조금 큰 정도인데 이게 제가 거의 고1 때까지만 크고 안 커가지고 네, 참 고1 땐 장신 소리 들었는데 졸업할 때는 중신이 돼가지고 조금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뭐 이게 일단은 영양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키가 크거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특히 두뇌 활동을 많이 하는 청소년기 좀 어릴 때는 골고루 섭취하는 게 아무래도 두뇌 활동이나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학생들 공부하느라고 지치는데 음식 가리지 않고 많이 먹어야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우리 다음 픽은 또 어떤 픽을 준비하셨나요? 요거는 조금 그냥 제목만 봐도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인데 저기 되게 행복해 보이는 두 남녀. 네. 저게 저분들의 안타까운 마지막 사진이었어요. 저 사진이 저 두 분의 그러니까 살아생전의 마지막 사진. 네. 이렇게 볼 수 있겠구나. 어떤 내용인 거죠? 두 번째 사연은요. 네. 혼인신고 마치고 5분도 안 돼서 신혼부부에게 닥친 슬픈 사고입니다. 네. 아까 그 사진 속에 두 사람이 네. 남성분이 19살 신랑 할리 모건 씨고요. 그 옆에 있는 20살 신부 리안넌 부드로 씨예요. 네. 이 두 커플이 고등학교 때부터 교제를 시작하다가 올해 12월 20일 결혼식을 앞두고 먼저 혼인 신고를 한 모습입니다. 저 사진. 그러니까 올해 12월 20일에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두 사람이 먼저 이제 혼인 신고를 하겠다 해서 혼인 신고를 하는 모습인 거죠. 네. 그 고등학교 때부터 사귀었으면 상당히 풋풋하고 아름다운 아마 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결혼을 하기로 한 거였겠죠. 네. 근데 이 둘한테 안타까운 일이 생겼는데 어떤 사고였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 사진, 그러니까 법적으로 공식 부부가 된 두 사람이 법원 주차장에서 나오다가 사고를 당했는데요. 대형 트럭이랑 충돌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현장에서 숨을 거뒀어요, 두 분이. 네, 굉장히 안타까운 건데 이게 더 충격적인 건 이 두 사람의 부모가 같이 이제 혼인 신고를 하는데 갔다가 뒤따라오는 차에서 타고 있다가 이 사고를 목격했다는 것 같던데. 네, 사고 당시 뒤에서 이제 신랑 어머니가 차를 뒤쫓고 있었는데요. 눈앞에 벌어진 사고를 다 지켜보게 되신 거죠. 제가 이 어머니가 매체랑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정말 마음고생을 너무 하셨는지 수척하시고 막 눈도 퉁퉁 부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인터뷰에서 부부가 된 지 불과 5분도 안 돼 벌어진 일이었다고 막 안타까워하셨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행복해야 될 순간이 가장 가슴 아픈 순간으로 바뀌는 상황이었으니까 정말 너무나 충격이라는 말로는 표현이 안 될 정도의 그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정말 새 가족이 생긴 상태 이제 신랑 어머님 같은 경우는 진짜 우리 며느리 분명히 두 분이 고등학교 때부터 사귀었으면은 서로 다 알고 이렇게 행복한 생활을 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진짜 정식으로 식구가 된 이런 날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져서 굉장히 가슴이 아픈데 이 사고 운전자 같은 경우 이 정도로 이 사망 사고가 날 정도였으면 뭔가 과속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혹시 뭐 음주나 약물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이 기사를 썼을 당시에는 경찰이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었고 트럭 운전자를 상대로 약물 검사 등의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었어요. 네, 좀 사고 원인 이런 부분 이제 뭐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가 일어났지
있지만 그 정확한 책임 경위와 원인 파악은 확실히 됐으면 하는 네. 바람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다음 뉴스는 이것도 좀 이거는 슬프다기보다는 황당한 뉴스네요. 네. 그렇죠? 이런 황당한 참 네. 보면 이게 저기 공항이죠? 네, 공항에서 네. 지난 6월에 이 남성 하나가 검색대를 통과하고 있거든요, 네. 사진에서. 이 남성이 이날 검색대를 통과하다가 공항 직원에게 쪽지를 하나 건네받았어요. 그 우리 공항 검색 여자분인 것 같은데요. 그 검색대 네. 직원이 여자분이 흑인 여성분인데 이제 백인 남성한테 뭔가 이렇게 쪽지를 주는 모습이 네. 있어요. 네. 이 쪽지를 줬는데 이거 저기 여성분이 남자들한테 쪽지 주면 우리 사실 설레잖아요. 뭔가 이렇게 가슴이 네, 저도 뭐 이렇게 많이 받아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받아보신 적은 있으세요? 뭐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받아보시는 분이 있긴 한데 그게 뭐 어릴 때는 인기가 초등학교 많으시-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네, 뭐 초등학교 때는 저도 뭐 이렇게 지금보다는 상태가 좋았습니다. 네, 하여튼 그런데 설레는 마음으로 받은 쪽지가 저거였다는 거죠. 네. 우리 좋은 발음으로 한번 읽어주세요. 저거. You ugly. 너 못생겼어. 너 못생겼어. 이거 쪽지에 근데 왜 준 거야 이거 도대체 이거? 글쎄요, 저도 직원이 무슨 생각으로 이런 네. 쪽지를 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you ugly 이거 받은 사람 진짜 황당했을 텐데 일단은 경위랑 기사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건 그냥 보기만 해도 황당한데. 네, 이 쪽지를 건네받은 남성이 처음에는 열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뭐지 하고서 직원한테 웃음을 보였어요. 그러다가 직원도 뒤돌아보면서 그 쪽지 열어볼 거야? 이랬대요. 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열어보니까 저렇게 써 있었던 거예요. 또 너 그 쪽지 열어볼 거야 이렇게 물어보기까지. 네. 이 정도면 거의 공항 직원이 이것도 일종의 이건 성희롱 아닌가요? 이게 뭐 이제 성 역할이 바뀌긴 했지만 뭐 사실 성희롱이라는 게 꼭 남자가 여성에게만 하는 것도 아니고 여성이 남성에게도 하고 이게 지금 사실 성희롱이라는 개념이 좀 권력적 위계에서 이제 좀 더 이 권력적 위계 상위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희롱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공항 검색대에서 공항 직원이 항공 승객에게 이런 쪽지를 줬다. 진짜 이거는 되게 황당한 일인데 근데 이 직원이 거의 이거를 뭐 재미 삼아서 그런 정황이 좀 여러 군데서 나오죠. 네. 이 남성이 쪽지를 받고 화가 나서 공항 측에 CCTV 영상을 요청했는데요. 영상을 이제 확인을 하고 이 사건을 알려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됐대요. 네. 영상을 보니까 자기가 가고도 계속 폭소를 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요. 네. 또 이제 문제가 된 거는 다른 사람한테 줄 쪽지를 다시 적은 거예요. 네. 이 공항 검색대 보니까 이게 보통 이제 굉장히 붐비잖아요. 우리 인천공항 이런 데 같으면은 굉장히 붐벼가지고 사람들이 계속 줄 서 있고 그러니까 너무 정신없이 다들 바쁘시거든요. 공항 직원분들 우리나라 공항 같은 경우는. 근데 여기 검색대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한산해요. 네, 이게 한산하니까 이분이 일이 없다 보니까 지금 뭐 너무 심심해서 이런 일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냥 처음 일의 돌발성이 아니고 계속 오는 사람들한테 이런 쪽지를 적어서 줬다는 거잖아요. 네. 이거 참 황당하네요, 이분. 만약에 공항에 가셨는데 이런 쪽지 받으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한테 공항에서 네. 너 못생겼어? 그럼 한글로 적어주겠죠? 네. 우리나라 공항이면 너 못생겼어. 네. 뭐 그러면 받고 저도 사진을 일단 찍어야겠죠. 그리고서는 네, 일단은 저의 외모에 대해서 한번 거울을 더 보고 저도 똑같이 공항에 이 컴플레인을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러면서 되게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자 이분 그러면 이제 이 공항 직원은 지금 어떻게 처벌을 받았나요 지금? 공항 직원은 이제 계약직이었고요. 네. 공항 측이 이 직원을
해고한 것으로 전해졌어요. 아, 그렇구나. 이게 미국은 사실은 공항이 굉장히 엄격한 관리와 이게 승객들한테는 뭐 지문도 찍고 사진도 찍고 뭐 보안 검색도 철저하고 그래서 비행기를 타는 승객들에게는 엄격한데 공항 직원들 관리는 상당히 느슨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우리 신지수 에디터 미국 가보셨어요? 아니에요. 아, 미국을 아직 안 가보셨구나. 아, 미국 그렇구나. 말고 프라하는 가봤습니다. 아, 프라. 네. 아, 프라는 유럽이잖아요. 네. 아, 프라가 근데 발음이 프라가 아니죠. 프라규? 프라큐? 모르겠어요. 아, 뭐 굉장히 특이한 발음을 하는데 뭐 네, 하여튼 그 미국은 저는 한 2번 가봤는데 아, 이 공항 검색 때 굉장히 타이트한 검색과 이 긴장감이 넘치거든요, 사실. 네. 긴장감이 넘칠 정도로서 신발도 다 벗고 이렇게 검색대를 통과하는데 참 네, 황당한 그냥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사연인데 한 직원의 일탈이라고 하기에는 관리가 좀 너무 느슨한 거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럼 다음 우리 픽은 어떤 픽을 준비하셨죠? 다음 픽은 로드킬 당한 개, 응급 제왕절개로 새 생명 구한 여성입니다. 아 이거는 좀 가슴이 아프면서도 굉장히 훈훈한 내용이네요. 그 어떤 내용인가요? 태국 뿌라쭈압 키리칸주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아, 굉장히 동네 이름이 어렵네요. 네. 네. 사진 속 여성의 이름이 판수비 씨인데 이분이 차를 타고 집으로 가다가 도로에서 죽어 있는 개 한 마리를 발견했어요. 로드킬을 당한 거죠. 네. 네. 그래서 이 개가 불쌍해서 묻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여성이 개를 옮기려고 가까이 가보니까 이 개 배가 너무 크게 부풀어 있는 거예요. 네. 이걸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한 여성이 개의 배에 손을 대보니까 미세한 심장 박동이 느껴졌대요. 아, 네, 그래서 죽은 개가 새끼를 뵌 어미였던 거를 알아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용기를 발휘했는데요. 차에서 가위를 가져와서 응급 제왕절개를 한 거예요. 대단한 것 같아요. 저라면 병원에 데려가거나 했을 텐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여성분은 사실은 제가 이 얘기를 쭉 들으면서 되게 놀라운 게 일단 기본적으로 저도 운전을 하지만 길에서 이제 로드킬을 당한 강아지나 아니면은 이제 짐승이 있으면 사실 그냥 피해가기 바쁘거든요. 그 동물을 이제 묻어줘야겠다. 뭐 안타깝긴 하지만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피해가기 바쁜데 이분은 일단 차를 세우고 묻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내렸다는 거 그거 자체가 굉장히 이제 마음이 따뜻한 분 또는 뭔가 이렇게 동물 애호단체 뭐 이런 데에서 근무를 하시거나 아니면 뭐 회원이거나 이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생명에 대한 이 따뜻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내려서 이제 유심히 본 거잖아요. 네. 유심히 보고 배가 부풀어 있어서 이제 거기서 미세한 심장 박동을 느끼고 이거를 살려야겠다 이러는데 여기 제왕절개를 했다. 근데 좀 이분의 직업이 굉장히 궁금한데 직업은 안 알려졌죠? 네, 직업은 알려진 게 없었는데 네. 이분 페이스북에 가보니까 되게 강아지 사진이 많으시더라고요. 평소에도 뭔가 봉사활동 같은 거를 하시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꺼냈는데 그 보통 강아지들은 이제 우리 새끼를 베면은 여러 마리를 한꺼번에 낳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그러면 제왕절개 아까 사진을 보니까 새끼 강아지 한 마리를 이제 꺼내는 사진 같은데 그럼 뭐 몇 마리나 구한 거죠? 이렇게 배를 열어보니까 안타깝게도 뱃속 강아지 네 마리 중에 3마리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고요. 하지만 저 사진 속에 한 마리가 호흡을 내쉬면서 살아 있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개를 데려가서 이름까지 지어주고 잘 길러주시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그럼 지금 이 강아지는 정말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강아지인데 이 강아지 이름도 특이하네요. 이름이 뭐죠? 잭폿이요. 잭폿. 잭폿? 이거 이제 잭팟하고는 관계 없는 거고. 잭팟이랑 관계 있는데 이제 네. 맞춤법 그렇죠. 우리가 한글 이게 표기가 잭폿이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 카지노에서 돈을 따는 건 잭팟. 네. 그 원래 영문 표기법에 따르면 잭폿.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네.
한마디로 우리 한글식 표현으로 얘기하면 대박이네요. 네, 대박. 아, 이 대박이 이쁜 강아지. 우리 대박이 여기 지금 뭔가 이렇게 뭐 우유를 먹는 사진 같은 것도 있는데 그거 한번 좀 보여주시죠, 우리. 아, 그 사진이 지금 없구나. 이 구혜진은 저 지금 저기 영어 이름으로 잭폿, 한국 네. 이름으로 대박이. 지금 대박이를 이제 잘 키우고 지금 잘 돌보고 계신다는 건데. 네, 페이스북에 보니까 네. 이 판수비 씨가 대박이가 걔가 자고 우유 먹고 이런 거를 계속 업로드 하시면서 네. 최선을 다해서 돌볼 거라고 쓰시더라고요. 네, 지금 이제 좀 많이 컸겠어요, 대박이. 네, 강아지 쑥쑥 크니까 네. 벌써 컸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우리 시네이터는 강아지 좋아하세요? 네, 저는 키우고 있어요. 아, 어떤 종 키우세요? 검은색 푸들이요. 아, 검은색 푸들. 이게 보통 푸들이 하얀색, 갈색, 검은색 이렇게 있는데 검은색이 제일 드문 푸들 아닌가요? 막 되게 특이하다라고 저희 강아지 보면은 네. 여러 다른 사람들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네. 근데 검은 개를 많이 안 키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네. 아, 그러니까 검은색을 좋아하시나 봐요, 오늘 것도. 네, 검은색을 좋아해요. 아, 그렇구나. 근데 상당히 그 저희 까만색 푸들이면 굉장히 이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네, 저희 나중에 한번 우리 다음 픽픽 쓰러지는 뉴스 우리 픽픽스 할 때 한번 사진 한번 저희도 예, 공유하면서 네. 그 검은 푸들 키우는 검은 푸들은 이름이 뭐예요? 꼼지요. 꼼지? 네. 아, 꼼지락 돼서 꼼지인가요? 네, 네. 아, 그렇구나. 아, 상당히 이름이 직관적이네요. 꼼지락, 꼼지락. 꼼지락 되면 꼼지. 그러면 저는 제가 개였으면 이름이 어슬이었을 거예요. 어슬. 어슬렁 돼가지고. 네, 제가 주로 고도구에서 좀 어슬렁 걸어 다녀가지고 저는 개였으면 아마 이름이 어슬 이런 거 아니었을까 싶은데 하여튼 대박이는 좀 어미도 잃고 이제 형제들도 잃고 이렇게 태어나긴 했지만 우리 판수빈 씨가 잘 키워서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 길에서 로드킬 당한 개를 보면 저도 좀 이제 내려서 한번 보고 좀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네요. 이 기사를 보니까 상당히 처음에는 가슴 아프게 시작했지만 마음 따뜻해지는 뭐 훈훈한 뉴스 네 그러네요. 자, 그럼 우리 다음 거는 이건 또 이게 복합 감정이 올라오네요. 분노가 치미는 뉴스. 그쵸. 이거 그 조금 지나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 그 반일 감정이 아직도 이제 누그러들지 않고 있고 일본과의 관계 아직도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고 있는데 그거죠? 에반겔리온. 네. 네, 어떤 내용인지 부탁드립니다. 픽 제목은요. 모르면 가만히 있지. 혐한 논란 1 애니 벽지 뜯은 데프콘입니다. 최근 데프콘 씨가 좋아하던 일본 애니메이션 에반게리온의 벽지를 뜯어버리는 영상을 올렸는데요. 앞서 이 신세기 에반게리온 디자이너가 위안부 평화의 소녀상을 두고 뭐 더러운 소녀상, 예술적으로 매력이 없다 이런 식으로 비하를 해서 논란을 일으켰어요. 네. 그리고 또 뭐 에반게리온 신작을 기다리는 한국 팬들에게 보고 싶으면 보고 싶지 않으면 안 보면 된다. 나는 전혀 상관없다 이러면서 뭐 하지만 보지 말라고 해도 보지 않느냐. 최종화라 끝내줄 거다라고 조롱을 해가지고 공분을 사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우리 소녀상을 비하하고 모욕을 주는 발언을 하면서 내가 이래도 너는 어차피 한국 사람들은 내 작품 볼 거 아니냐. 네. 에반겔리온 볼 거 아니냐. 사실 이 신세기 에반겔리온이라는 이 만화 자체는 뭐 저희 세대 혹시 에반겔리온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넷플릭스에 있더라고요. 네. 초반에 볼까 하다가 네. 뭔가 세계관이 너무 큰 것 같아서 네. 그냥 접었어요. 네, 뭐 이제 그 사실은 저희 세대, 뭐 제가 대학 때 뭐 이럴 때 같은 경우는 이 에반게리온을 되게 여러 공급 루트로 그러니까 이게 유통이 잘 안 됐었는데 그 보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에반게리온의 원래 지금 이
그 망원이죠. 이 망원을 한 감독 같은 경우는 작화 감독, 그림 그리는 감독인데 사실 이 영화의 원래 감독은 안노 히데야키라고 상당히 유명하신 분이고 그 에반겔리온의 세계관 그리고 만화 자체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열광하고 심지어는 그 천사의 태제라는 주제곡이 있어요. 뭐 저는 지금도 그 멜로디가 귀에 선한데 뭐 제가 불러드릴 수는 없고 그게 제가 일어를 잘 못해가지고 근데 이 천사의 태제 심지어는 우리 지금도 유튜브에 보면 그 천사의 태제하는 곡에 맞춰서 이렇게 막 춤도 추고 단체 춤도 추고 상당히 그 전형적인 일본 멜로디긴 하지만 우리 귀에 쏙쏙 들어오고 그래서 여러모로 한국에서 사랑을 너무도 많이 받는 애니메이션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작화 감독이라는 분이 그 우리 소녀상을 조롱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조롱해도 너네 내 작품 볼 수밖에 없지 않냐 이게 상당히 상징적인 사건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일본 아베도 마찬가지고 니네 우리가 이렇게 나와도 우리 제품 쓸 수밖에 없지 않냐 뭐 그 의류업체 거기 우리가 불매운동 해도 한국 얼마 못 갈 거다 결국 우리 거 쓸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일본에서는 그런 조금 아재용으로 근자감? 뭐 예전에는 근거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정말 근자감이라는 표현밖에 할 게 없는 이제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갖고 이제 한국에 대해서 비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네는 우리를 넘어설 수 없다. 뭐 이런 모종의 저변에 그런 쓸데없는 자신감이 깔려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데프콘이 그래서 속 시원하게 막 뜯었죠 벽지를. 네. 네, 어떻게 막 뜯었는지 이게 데프콘이 뜯는 뭐 이게 사진 저렇게 데프콘이 이런 거는 사진으로 말고 좀 동영상으로도 만들어서 해야 네. 되는데 뜯는 거 그렇죠? 네. 이 영상을 보면요. 네. 처음에 묵묵하게 벽지를 뜯고 있는 데프콘 씨의 뒷모습으로 시작하는데요. 네네. 그러면서 뭐 가을을 맞이해서 새 단장을 한번 해볼까? 이거 한다고 돈 많이 들었는데 이러면서 한숨을 내쉬어요. 그러다가 아무것도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뭘 안다고 생각지도 못하게 열받는 일이 생겨서 앞으로 애니메이션 벽지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노하기도 하는데요. 네. 평소에 이 데프콘 씨가 에반게리온에 대해서 특히 애정을 드러냈었던 분이라서 이번 일에 크게 실망을 했다는 게 그대로 느껴지더라고요, 영상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사진을 보면 이 벽지 이거를 저는 단순히 처음에는 그냥 벽에 뭐 이렇게 포스터 정도 하나 붙여놓은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아예 이거를 벽지를 그냥 도배를 한 거였네요. 네, 아예 벽 한 면 자체를 다. 네. 굉장히 애정하는 이른바 애정하는 뭐 그런 팬이었는데 데프콘 씨도 사실 마음이 굉장히 안 좋긴 했겠어요. 네. 사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상처 주면서 그럴 게 아니고 잘못한 거는 잘못했다. 그리고 인정하고 이랬으면은 우리가 서로 국민적으로 이렇게 감정이 나빠지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양국이 문화교류 면에서는 사실 저는 지속돼야 된다고 보는데 참 이런 일들이 계속 있어가지고 좀 안타깝네요. 네. 그렇죠. 일본 애니 좋아하세요? 아니요. 그럼 한국 애니 좋아하세요? 일본 애니 짱구는 못 말려 좋아했었어요. 짱구. 그런 식의 애니를 좋아하는구나. 약간 네. 귀엽거나 짱구도 뭔가 이렇게 꼼지락꼼지락 되는 캐릭터인데. 네. 그렇죠. 룰루랄라 이렇게 꼼지락꼼지락. 그런 캐릭터를 좋아하는구나. 네. 정확히 이제 신지수 에디터의 취향을 조금 알 것 같아요. 네. 그럼 저희가 이제 오늘 총 5개의 픽을 봤어요. 하나가 감자칩. 그 다음에 우리 안타까운 혼인신고 마치고 사고가 난 신혼부부 얘기. 그리고 공항 직원의 은밀한 쪽지. 네. 너 못생겼어. 네. 이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로드킬 당한 어미개에서 이제 제왕절개를 통해서 새끼를 살려낸 훈훈한 얘기. 그리고 데프콘의 에반겔리온 포스터 찍기. 뭐 이런 걸 했는데 우리 에디터께서는 이 중에서 어떤 부분, 어떤 픽이 가장 애정하는 어떤 게 가장 임팩트가 있었나요? 저는 이 4번째 뉴스픽 로드킬 당한 어미개 사연이 제일. 그쵸. 저도 이 로드킬 당한 어미개 사연을 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이제
도로에서 운전하면서 한 번 더 이 로드킬 당한 강아지들, 개들 이렇게 돌아보게 되고, 그다음에 되게 생명에 대한 뭔가 감수성을 자극하는 되게 훈훈하고 즐거운 뉴스 같아요. 이 뉴스는 상당히 댓글도 많이 달렸을 것 같아요. 근데 아쉽게도 이게 별로 조회수가 안 나왔더라고요. 우리 또 조회수 중요한데 이게 사실 본 사람은 감동을 받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 전달을 받았겠지만, 근데 사실 그럴 수도 있어요. 제목 자체가 로드킬 당한 개라서 보면 가슴이 아플까봐 못 열어보는 분들도 좀 있었을 네.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픽 아이템 중에서 일단은 재밌었던 거, 그러면서도 황당하면서도 재밌으면서도 이거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었던 이 공항 직원의 은밀한 쪽지. 충격이야. 다시 봐도 이거 저기 글자 좀 보여주세요. 글자. 어글리. 유 어글리. 사실은 제가 유 어글리 너 못생겼어 이거를 보면은 저희 집에 저희 6살 아들, 3살 딸이 있는데 저희 6살 아들이 개구쟁이에요. 그래서 약간 그 아까 좋아하신다는 짱구랑 느낌이 비슷한데 네. 그 동생 얼굴 볼을 잡고서 막 이렇게 찌그러뜨리면서 이 못생겼어 이렇게 놀리거든요. 근데 거의 이거 그 수준이잖아요 지금. 이거 저는 유 어글리. 한 번 더. You ugly. 그러니까 지금 이거 방송으로 듣기만 해도 지금 신경질나는데 이걸 쪽지를 거기다가 공항 직원이 장난을 쳤잖아요. 너 그거 열어볼 거야? 열어볼 거야? 씩 웃으면서. 그리고 열어보고 그 안 좋은 표정을 보면서 혼자서 신나가지고 웃고 네. 그 다음 사람한테 또 줄 쪽지를 쓰고 이게 보니까 검색대가 너무 한가해서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네. 할 할 일이 없었- 없으니 참 이상한 일까지. 저는 이 픽이 오늘 제일 재밌었는데 의미는 역시 우리 신지수 에디터가 뽑은 로드킬 당한 어미개에서 제왕절개를 한 그 뉴스가 가장 의미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5개의 픽 뉴스를 전해드렸는데 그 앞으로도 계속 풍성하고 재밌고 의미 있는 뉴스를 전해주실 건데 우리 궁금한 게 네. 픽 뉴스를 고를 때 좀 어떤 기준으로 골라서 우리 기사를 쓰시나요?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뭐 우리 방송을 솔직해야 돼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리 기자와 에디터들 다 솔직한 사람들이죠. 사실들을 모아서 진실을 추구하는 게 직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솔직해야죠. 네, 솔직하게. 조회수가 잘 나올 것 같으면서 또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기사를 찾는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지금.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의미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로드킬 당한 어미개 이거는 네. 조회수는 얼마 안 나왔지만 상당히 의미가 있고 되게 마음 따뜻해지는 기사인데 네. 이게 조회수가 잘 나오면서 의미 있는 기사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이렇게 저희가 어렵게 조회수가 많이 나오면서도 의미 있는 기사들 계속 선별해서 앞으로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픽픽 쓰러지는 뉴스 픽픽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